이후로 미루고 있었다.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수립이 선포된 것은 9월 9일. 이제 한반도에 남과 북 두 개의 정부가 마주 섰다. 위소 양국이 그은 38선이 끝내 민족 분단선이 됐다. 분단은 남북한의 체제 경쟁으로 이어졌다. 서로 맞물린 톱니바퀴 같았다. 북한의 경제는 이 시기 빠르게 성장했다. 지하자원이 풍부하고 중공업 시설이 밀집돼 있던 북한의 경제력은 남한을 월등히 앞섰다. 압록강변의 수풍발전소는 동양 최대 규모였다. 북한은 남으로 보내던 전력의 공급을 정부 수립 직전에 완전히 중단시켰다. 그 압록강 수풍 때문에 전기가 남아가지고 그 전기를 우리 조선 반도가 다 쓰고 있었는데 뭐 동족이다 뭐다 이 생각이 있으면 하루아침에 끊어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응? 근데 끊어버리니까 그 공장이 가동이 안 되기를 몇 달씩도 안 됐습니다. 분단은 남북한의 물자 흐름도 끊어놓았다. 필요한 물자와 식량은 턱없이 부족했다. 미 군정 때부터 치솟기 시작한 서울의 물가는 1948년 12월까지 10배가 넘게 뛰었다. 신생 대한민국은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였다. 이승만 정부 앞에는 갓 태어난 정권이 감당하기 벅찬 도전과 갈등이 놓여 있었다. 이승만 정부가 출범한 지 갓 2개월, 제주 4.3 사건의 진압군으로 결정된 여수주둔 14연대가 반란을 일으켰다. 이 반란은 곧 순천으로 확대됐다. 반란군이 장악했던 지역에는 인민공화국기가 개양됐고 수백 명의 경찰과 공무원이 처형됐다. 국군 총병력의 4분의 1이 반란 진압에 동원됐다. 반란군이 지배했던 지역의 주민들은 좌우로 구분됐고 이 과정에서 또다시 억울한 희생이 잇따랐다. 이 사건이 진압되고서야 이승만 정부는 내부의 공산 위협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었다. 1949년 소련이 원폭 실험에 성공했다. 이로써 미국의 핵무기 독점 시대는 마감됐다. 공산주의는 점점 강화됐고 지역적으로 확산돼 갔다. 이제 중국 차례였다. 마오쩌둥의 공산군은 국민당 정부의 수도인 남경을 장악했고 미국이 지원한 장개석 정부는 대만으로 탈출했다. 마오쩌둥의 공산당이 중국 대륙의 새 주인이 됐다. 중화인민공화국의 탄생. 그것은 미국과 소련이 팽팽하게 대립하고 있던 세계 정세의 커다란 전환점이었다. At that time, our diplomacy was failing, I think, quite significantly, and it took a long while for us to recognize that. Now, the significance was that a new version of a Marxist-Leninist revolution had taken root in China. It wasn't anything of the sort. It was a military victory for Mao Zedong. (1949년 3월) 김일성은 모스크바를 방문했다. 이해 신년사에서 남한 지역에서의 혁명 완수를 주창한 직후였다. 이 회담에서 김일성은 소련으로부터 3천만 달러의 경제 원조를 얻어냈고 남한을 무력으로 통일하는 데 대한 스탈린의 승인을 요청했다.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정부 대표단은 우리에게 준 뜨거운 환영과 만족한 교섭 결과에 대하여 소련 정부와 스탈린 대원수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위대한 소련 인민과 조선 인민과의 영구불멸한 신선 만세, 영웅적 소련 인민이
위대한 수령이시며 조선이 국민의 친근한 버진 스탈린 대원수 만세. 스탈린은 마오쩌둥과 협의한 후 김일성의 전쟁 계획을 승인했다. The total of 98 aircraft, 87 T-34 tanks, as well as 102 Su-76 self-propelled artillery guns, as well as finally 42 pieces of 45 millimeter anti-tank guns. This military equipment was shipped to the DPRK throughout the second half of 1949. (1950년 6월 25일) 소련제 탱크를 앞세운 북한군의 남침이 시작됐다. 암호명은 폭풍이었다. 국군은 속수무책으로 철수를 거듭했다. 단 사흘 만에 수도 서울이 함락됐다. 한국전 발발 소식을 들은 트루먼 미 대통령은 즉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를 소집했다. 서울이 함락된 6월 28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북한의 침략을 무력으로 제재할 것을 결의했다. 이 자리에 소련은 참석하지 않았다. The United States decided that this division had been blessed by the United Nations. It's one that had been approved by the international community, and it would not do for one of the parties, namely North Korea, with the backing of the Soviet Union, to disregard what had been decided by the international community. So the U.S. jumped in. 유엔군 총사령관 메가드가 지휘하는 인천 상륙작전이 전개됐다. 작전 개시 하루 만에 유엔군은 인천에 진입했다. 한국전쟁은 2차 세계대전 이후 발생한 최초의 국제전이었다. 이 전쟁으로 한국군 98만 명, 유엔군 15만 명, 중국군 90만 명, 북한군 92만 명이 죽거나 다쳤다. 한반도 전역은 폐허로 변했다. 모두 48만 톤의 폭탄이 투하됐고 이것은 2차 대전 시 독일에 투하된 폭탄의 양을 초과하는 것이었다. 군인보다 더 많은 민간인이 희생됐다. 모두 100만 명의 목숨을 잃었다. 후퇴와 진격을 거듭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학살의 피해도 컸다. 전쟁은 남과 북 사람들의 가슴에 뿌리 깊은 증오심을 각인시켰다. 전쟁이 발발한 지 1년, 휴전회담이 시작됐다. 유엔과 공산 측 모두의 필요로 열린 회담이었지만 이승만은 휴전을 거세게 반대했다. 이 대통령 그 말씀은 미국 사람들이 공산 측과 휴전회담을 이제 개시를 한다고 하는데 우리가 지금 이거 나라가 잿더미가 되고 이 통일도 못하고 이거 뭐 이래가지고 이거 회담을 가면 뭘 하느냐 해서 시초부터 아주 부정적인 그런 그것입니다. 서울에선 연일 휴전 반대 집회가 열렸다.
이승만은 한국군 단독으로라도 통일을 위해 끝까지 싸울 것이라고 공언했다. 휴전이 돼도 공산 침략의 가능성이 사라지지 않는다고 생각한 이승만은 휴전 반대를 지렛대로 미국의 안전보장을 요구했다. 사실은 그때 이제 이 공산 진영하고 미국 진영하고가 대립이 되어 있는 그런 내행전이 초기 단계인데 6.25 사전과정 치르고 나서 그게 치열화가 되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우리는 미국 같은 그 강대국의 보호가 없이는 공산 그 침략을 막을 수가 없다. 그거 분명한 거 아니에요. 근데 그때 그 미국이 한국에 대해서 그런 콤미트를 갖다가 공공연하게 헐라고만 한 건 아니거든. 결국 이승만은 미국으로부터 한미 상호 방위 조약과 경제 원조에 대한 약속을 받아냈다. 한국이 침략을 다시 받았다 할 때는 미국이 즉각 개입할 수 있도록 한미 방위 조약을 만든 겁니다. 뿐만 아니라 그것으로서 우리나라가 이익을 본 것은 우리가 방위를 효과적으로 할 수 있고, 또 둘째는 방위비 부담을 절감을 해서 그것을 경제 건설에 돌릴 수가 있고, 또 이제 한미 유대가 강화됨으로써 그런 군사적인 면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경제적인 면에 우리가 많은 국가적 이익을 갖게 되지요. 마침내 3년 1개월에 걸친 전쟁이 끝났다. 그러나 그것은 끝이 아니었다. 민족을 파멸로 이끈 전쟁은 38선을 휴전선으로 바꾸었을 뿐 새로운 대결의 시작이 됐다. 전쟁은 삶을 송두리째 바꿔놓았다. 가족을 잃은 1000만 이산 가족이 생겨났다. 전쟁 고아만 10만에 이르렀다. 살아남은 사람들은 폐허 위에서 모든 걸 다시 시작해야만 했다. 삶은 그 자체로 또 다른 전쟁이었다. 아이들은 미군으로부터 기부 및 초콜릿이란 말부터 배웠고 그들에게서 얻은 물건으로 허기를 달랬다. 태평양 건너 미국에서 한국의 어려운 상황을 돕기 위한 구호의 손길이 이어졌다. 우리나라를 위해서 이와 같이 모든 선전을 많이 해주시는 중 더욱 옷과 좋은 것을 많이 거둬서 우리 한국에 내보냈는데 대단히 감사합니다. 미국의 원조는 전쟁으로 파괴된 한국 경제에 숨통을 터주었다. 부산항에 첫 원조 물자가 도착하던 날 이승만 대통령이 부두에서 환영 행사를 열었다. 그만큼 한국 경제의 사활은 미국의 원조에 달려 있었다. 그 식량 원조라는 것이 미국에서 그 식량을 갖다 우리한테 주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식량을 받아다가 국민한테는 이제 그걸 팔았죠. 정부에서는 팔아가지고 그것이 국민한테 지금 세금 받을 처지 못하니까 말이야. 그것이 정부에 이제 재정이 돼가지고 거기서 이제 정부에 인건비 주지만은 여러 가지 건설 사업에다가 그걸 가지고서 부응을 했죠. 전쟁은 역설적으로 한국의 자본주의화를 촉진시켰다. 그 시작은 농지개혁이었다. 전쟁 중 이루어진 농지개혁으로 지주계급은 몰락했고 소작농은 역사상 처음으로 자기 농지를 소유할 수 있었다. 이를 통해 대다수의 농민이 자유롭고 자립적인 경제 주체가 돼 시장 경제가 발전할 수 있는 토양이 마련됐다. 모든 것이 부족하고 궁핍했지만 사람들은 살아야겠다는 의지로 충만했다. 전쟁으로 인해 생활 기반을 잃은 사람들은 도시로 몰려들었다.
이들은 일자리를 얻어 돈을 벌어야만 했고 산업자본이 필요로 하는 노동력의 원천이 됐다. 정부는 일본인 귀속재산 대부분을 민간에게 헐값으로 불화했다. 공장 설립에 필요한 자금은 정부가 달러로 빌려주었고 부족한 자금은 은행 융자로 충당해 주었다. 이때 일어난 산업은 제분, 제당, 면방직 등의 300산업. 이들 산업을 중심으로 새로운 민간 기업이 경쟁적으로 나타났다. 정부의 지원 아래 한국 자본주의의 기초는 1950년대에 만들어졌다. 45년부터 1953년까지의 인플레이율이 얼마냐? 500배가 넘어요. 500배가 넘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5만%가 넘는단 말이에요. 5만%가. 그런 인플레이예요. 그러니 무슨 산업을 소규모 산업을 하려고 해도 융자를 줘야 하는데 융자를 주면은 융자 받는 사람이 뭐든지 자재라도 사놓으면은 몇 달 안 가면 2배, 3배 되니까 이 사람은 결과적으로 특혜 받는 거 마찬가지란 말이야. 또 필수 불가결한 거 수입해 오는 것도 달러 가진 사람이 아무도 없으니까 국민에 수출이 없으니까 그러면 정부가 달러를 배정을 팔아줄 수밖에 없거든. 불화에 달러에 불화란 말이야. 그 달러 불화 받는 사람도 특혜란 말이야. 달러 배정 받아가지고 외국에서 물자 수입했을 때 물자 들어왔을 때는 벌써 올라 있단 말이야 가격은. 그럼 그것도 특혜 아니에요. 이런 걸 다 치면은 결과적으로는 특혜를 주었는 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 좋은 면으로 치면 어떻게 되느냐. 그럼 그렇게라도 안 했으면은 산업 기초도 일어날 수도 없고 출발도 없는데 어떻게 했느냐. 한국의 원조 경제 시대는 그렇게 시작됐다. 그러나 원조의 내용에 있어서는 한미 간의 의견의 차이가 있었다. 한국 측은 파괴된 생산 기반을 재건할 수 있는 시설재 원조를 더 원했으나 미국이 제공한 원조의 70%는 소비재였다. 미국은 당장 먹고 입을 소비재를 공급함으로써 물가 상승을 억제하고 경제 혼란을 막고자 했다. 면방직, 제당, 제분 등의 산업은 모두 원조로 들어온 공업용 원료에 의존했다. 이것이 원자재를 계속 외국에 의존케 하는 구조를 낳았고 한국 공업화의 성격을 결정지었다. 원료 가공 소비재 산업, 그것의 성과는 수입을 대체하는 것일 뿐이었다. There was also a basic economic strategy in the 1950s called import substitution strategy, where the Korean government said we'll put up big barriers to imports, of course, and we'll try to develop internally, not believing that Korea could become competitive in exporting manufactured goods. 전쟁은 북한에도 커다란 변화를 가져왔다. 북한 전역은 전쟁의 잔해로 뒤덮였다. 100년이 지나도 회복이 불가능하다는 말이 나올 정도였다. 모든 것을 새로 시작해야만 했다. 60만 명에 이르는 중국군은 전후복구에 커다란 도움이 됐다. 만약 사회주권에서 무심양면에 지원을 하지 않았더라면 북한 정권이 오래 견제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소련으로 말하면 그때 한 40개 산업 공장을 복구하는 데 참가했는데 소련이 전후에 10억 달러를 지원했어요. 이 10억 달러에 해당한 기계 설비들, 기술자들을
이제 지원했습니다. 무상으로. 북한에 원조를 제공한 나라는 중국과 소련은 물론 동구권 사회주의 국가들이 망라돼 있었다. 원조는 각 나라별로 북한의 도시 한 개씩을 맡아 지원해주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가장 많은 노력을 기울인 곳은 평양이다. 복구 현장에는 현대식 기중기는 물론 조립식 공법까지 등장했다. 복구된 평양은 완전한 계획도시였다.